오늘 원로원에는 남양주 태그팀이 나와 있습니다. 네. 농축산인이 있고 덕질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래퍼인까지는 별 생각이 없는데 시작하자마자 알 단어야? 득질이는 뭔가요? 뭔가를 얻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홍성갑 정은정 하니까 갑정이 어때 갑정이? 그 갑동이라는 갑자기 웹툰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축 듀오라고도 하네요. 갑축 듀오 아이고. 네. 언노우님이 표결 통과까지 안심하지 못하겠는 마음. 원래 본회의가 뭐 2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뤄진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이제 국회에서는 한 사람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본회의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걱정 말라는 말씀을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걱정됩니다. 네. 저는 오늘 통과되죠? 혹은 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한 다음에 내일 새벽에 통과되죠? 그럼 거부권 안 쓸지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화 미이라 같은 겁니다. 이게 관뚜껑에 못이 박혀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걱정합니다. 진짜 옛날 레퍼런스다. 뭐예요? 그렇죠. 미이라 나온 지 얼마 됐지? 25년? 4반세기쯤 관뚜껑에 못 박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화장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끝을 넣어버려야지 그죠. 이제 게임 셋. 요즘 얘기 든다고 드라마 얘기하면 드라마만 본다도 뭐라고 하고. 요즘 영화를 보고 요즘 소설을 읽고 요즘 만화를 호프를 봐야지 읽어요. 호프. 그 호프를 받았다. 미이라 1999년이래요. 뭐 그렇게 옛날까지 아니거든요. 그럼 27년이죠. 네. 더 늘었네. 박유진 PD보다는 어리네요.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쓰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원로 여러분은 그냥 아무 말씀을 하시든지 아무 댓글을 읽으면 됩니다. 난가 원로 아무 말이나 하면 네, 되는 두 사람. 네. 늙었어. 저희 방송이 그 아실이 대대로 좋아하는 몇 가지 칼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후 대한민국 같은 거죠. 간장 2종지나 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달 후 대한민국은 중앙일보 칼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던 때였는데 일 못하는 정권이 나서 나라가 망하고 부도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중앙그룹 부도 사태에 가끔 쓰이곤 합니다. 한 달 후 중앙일보. 예. 그러니까 무한도전 같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혔죠.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 저기 JTBC 프로그램들 네. 예능들 네. 굉장히 그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특히 김풍 씨는 냉부에서 우리 정말 어렵고요. 요리하다가 반쯤 울고. 그거 자체가 소재가 됐더라고요. 네, 그거 자체를 소재로 삼아서 네. 우리 힘든데 뭐 한 명 자르죠 뭐 이런 얘기. 알려진 농담하고. 바에 의하면 그 TV에 나오는 분들도 지금 출연료 정산을 제때 못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을 알리는 게 목적인 그 출연자들이 있구나 그 느낌 딱 있어요. 단가가 싸졌을 때 낮은 네. 객단가를 노리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아예 돈이 필요 없는 네. 그냥 홍보 목적의 연예인들이 나오거나. 한다로 중앙그룹 얘기였고 저희가 가끔 소환하는 필수 칼럼 중에는 말이에요. 한나라당 출마 이력이 있고 손학규 계셨고 안철수 계셨던 즉 바른미래였던 임미리 교수의 2020년 칼럼 민주당만 빼고가 있죠. 경향신문에 실렸던 정치 혐오를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다가오는 총선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칼럼이었습니다. 저 이 칼럼의 그 뒷이야기 혹시 다 알고 계세요? 뭐요?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던 거? 뭔가 저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셨다는 건 기억하고 아니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거 선거법 위반인 칼럼 아니냐 맞아요. 네. 그랬지. 해서 이제 고소를 고발인가 했는데 네. 이게 역풍이 좀 불었죠. 그 언론에 입을 막는 처사 아니냐. 당내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일단 취하를 했는데 이미 떠난 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심의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받아서 일단 기소. 그래서 어떻게 검찰은 결론을 내면 기소유예. 즉 그 혐의는 인정되는데 이것저것 참작해서 기소는 하지 않는다. 그러자 임미리 교수는 이것도 웬 말이냐. 기소유예가 웬 말이냐.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 칼럼은 검찰 편을 들고 있는 칼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아니야 기소유예 정당해 해서 선거법 위반임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는 칼럼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칼럼을 저는 가끔씩 스타크래프트 싱글 미션 하듯이 심심하면 혼자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싱글 미션도 30년 전인데. 그러니까 어르신 버릇, 그러니까 우리 저 하던 게임 또 하고 저를 읽었던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제가 봤을 때부터 최소 25년 이상을 홍길동전을 계속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추임새도 넣으셨어요. 아유 이제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 할머니의 그 손자. 네, 제가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읽던 칼럼을 또 읽어요. 사람들의 성분과 무관하게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이 집권여당 민주당에 가장 크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때는 언제인가를 과거의 칼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칼럼도 그렇습니다. 저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은 이런 얘기로 시작됩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이야. 야, 모탈 컴뱃이냐? 아니 천하 제일검이지. 쾌검인 거야. 단숨에 척척척. 미니 족발. 아, 뭐래? 수족 자르면 미니 족발이잖아요. 여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켰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 뒤에 내용은 평이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쓰는 칼럼에서 흔히 읽는 내용이 나와요. 식상해서 못 견디겠는 정치평론의 문장들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너무 우려내서 더 이상 우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골인데 그냥 석회 덩어리인 칼슘 덩어리인 뼈잖아요. 그러니까 사골도 굉장히 여러 번 우려내면은 그 뼈에 구멍이 숭숭 나거든요. 그리고 빡 그러니까 그게 쪼개지는데. 이거는 맞아요. 손가락으로 부술 수 있어요. 표현을 개발하고 고민하는데 게으르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게으른 표현들 더 보실래요? 거의 교과서예요. 국회의원이 상전이 되었다. 정치 혐오가 깊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제 행정부가 균열을 보였다.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 이런. 그게 정권이죠. 자기 이해에 골몰하는 게. 그리고 국민의 열망과 정권의 이해가 언제나 분리되는 건 아닌데. 아무데나 써도 의미 있어 보이지만 어디에 써도 제대로 된 의미값을 찾을 수 없는 문장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실제로는 검찰개혁을 보고 화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 글 후반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글 전반부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글쓴이는 검찰개혁에 화가 났습니다. 2020년 1월 말이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언론의 비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고 후임이 필요해진 때죠. 후임자로 추미애 장관이 들어온 것이 1월 초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래요. 한 2020년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검찰개혁의 8부 능선까지 올랐던 때였습니다. 앞에 보신 대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었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약 먹을 시간이에요. 영양제. 검찰이야? 칼슘 먹을 시간이에요. 사골 너무 우려가지고. 누님도 그래요? 아, 이제 영양제 먹을 시간에 그럼. 알람 넣어요? 이게 또 한꺼번에 먹으면 부끄러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띄엄띄엄. 진짜? 알람은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지금 슬프다. 여기서 내가 제일 어리네. 과거를 기억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미리 박사가 저렇게 화를 내던 저 때에 지금 다시 없애려고 하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이때 생깁니다. 그리고 검사가 만든 피의자 신문조서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서 검찰이 수사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 관련 드라마에서 꼭 나오는 게 신문 장면이잖아요. 네. 그것만 잘 쓰면 좋은 증거를 생산해내는 거니까.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니까. 이게 이때 개정됩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야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 보완수사권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싸우고 있죠. 왜냐하면 명목상 저때 2020년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논쟁이 엄청났고 피곤했습니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피고나 변호인이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쓰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검찰과 재래 언론이 이렇게 반발합니다. 아니 범죄자가 그걸 왜 인정해? 범죄자 편 들고 있네. 이게 통과된 이후에 검찰은 이화영 이사장에게 회를 사줘야 했습니다. 인정하도록. 소주 2잔과. 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면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말도 그때도 많이 했습니다. 보완 수사는 불충분하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보완 수사라도 시켜달라가 지금이죠. 저 때의 저 결론으로 검찰은 껍데기만 남고 부스러기만 남았을 거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했고 정적을 죽였고 부패 기업을 봐줬죠. 그 껍데기가 너무 단단했죠. 호두 껍데기처럼. 밟으면 발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했어요. 네. 땅콩 껍데기는 일그러지지만 우리가 네. 살고 있는 미래입니다. 근데 그것도 싫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손학규계 안철수계를 거쳤던 임미리 박사는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추미애가 윤석열의 수족을 자르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질 않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가 이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거를 들었으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까지 회자되진 않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학 박사님이 너무 찍기 실력이 별로 없죠. 손학구계를 거쳐서 안철수계로 간다라는 건 오답 노트. 예, 기본적으로 정치학에 대한 감각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가끔. 예. 저도 뭐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왜요? 예전에 누구한테 주셨는데? 정치인 몇 명 만났던 걸 알긴 아는데. 제가 과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요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잠깐 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있기 전날은 거의 무조건 법사위가 있습니다. 네, 법사위에서 심사를 끝내니까요. 안건심사 최종을 했죠. 어제 법사위 임시회에서 임시회여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를 수 있고 게다가 검찰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은 불러야죠. 그래서 남양주 병의 김용민 의원이 우리 지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 보셨어요? 형사소송법 1소위 통과안에 대한 Q&A.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검에서 오늘 배포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관님도 지금 모르시는 내용을 대검에서 1소위 법은 참 나쁜 법이다라는 취지의 Q&A를 이렇게 많이 지금 대검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수사 속도가 중요하다면서요. 정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졌다면서요. 정해졌는데 검사가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왜 검사는 국회 위에 있으려고 하고 정부 위에 있으려고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김용민 의원은 저희 지역구라서 늘 관심 있게 보는데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왜요? 태도가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저 사람 앞에 있으면 되게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에요. 왜 법무부 장관의 입감해요? 내가 내향인이라서 그래. 남양주 같이 살 때 보면 김용민 의원 진짜 눈 뜨면 보인다 그랬잖아요. 눈 뜨면 전철역에 있고 몇 번 봤어요, 저도. 동네에 작은 사고만 있어도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이렇게 텔레비전에 근데 나와서 털고 있더라고요. 아니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자꾸 밀리는 느낌이야. 부담스러워. 제가 제일 웃긴 그 남양주 지역민에게서 본 커뮤니티 글에 김용민 의원에 대한 평은 그거였어요. 남양주 이재호. 눈 뜨면 있다. 부정 못하겠어. 이재호 의원이 온 동네를 자전거로 계속 도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중 하나는 이제 이 동네 도의원, 시의원들이 김용민 의원한테 다 줄 서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김용민 의원이 저 들고 있는 문서의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 저 HD 정도는 해상도가 부족해서 제목은 읽을 수 있거든요. 형사소송법 1소위가 만든 개정안에 대한 Q&A라고 써 있어요. 이걸 검찰 내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돌려 읽고 있던 거예요. FAQ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대내적인 문성인가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라고 이제 어감으로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해 준 거죠. 이 법은 이런 게 나쁘고 저런 게 나쁘고. 이번에 계약된다.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정의가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은 글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발굴해 올 때는 부담스러운 캐릭터가 최고죠. 검찰총장도 아니고 지금은 총장 대행 체제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저들은 공무원 조직입니다. 새로 통과될 법이 아주 나쁜 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을 돌린다. 그게 오케이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노조면 해도 됩니다. 제발 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검찰지청. 멋있다. 네. 괜찮잖아요. 이제 뭐 기소지청과 그러면 중수지청이 나와야 되겠지만 검찰은 노동부랑 이제 싸우는 건가요? 갑자기. 덕질인 좋아하는 사람은 싫다고 얘기하고 이상한 사람들은 좋다고 이야기하는 특이한 화법을 구사하시는 본인이 이 말 하신 분이 변태가 아닐까요? 그건 이제 의태어로 츤츤 데레데레 젠장. 부정 좀 하자. 있다. 부정 좀 하자.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저들은 왜 국회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국회위에 있고 네. 언론 위에 있고 국가 위에 있습니다. 대통령 위에도 있는데요. 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니까요. 202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2019년에 최소 100만 명이 모였던 서초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100만 명 충분히 차고 넘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가봤거든요. 저렇게 말하면 꼭 태클 걸고 싶은데. 진짜 네. 표적 수사하지 말고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 편든 언론은 반성해라가 그때 그 서초동 집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취재를 하던 몇몇 기자들은 거기 감복해서 저녁 뉴스 시간에 대본에도 없던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생방으로 연결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보수 측의 검찰개혁 반대 맞불 집회들이 2019년 후반부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2020년 1월 18일입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주최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입니다. 총괄 대표는 누구?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아, 네. 한기총을 집어삼켰던 게. 이제서야 평가하자면 저 때가 전광훈 최고 전성기였죠. 릭스 시절이죠. 네. 건강도 좋고. 네. 그리고 전 검사들이 막 나옵니다. 이 자리에. 민정당계 후보로 2번 낙선했던 전 검사가 나와서 검찰개혁 반대 발언을 합니다. 방금 덕진이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전광훈 목사의 전성기였습니다. 왜? 극우가 아니라 보수의 리퀘스트도 다 전광훈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거리로 나가려면. 그렇게까지 커지고 많이 모인 관심이 권력으로 환산될 텐데 코로나가 와버리는 바람에 집회를 못하게 했다. 그때부터 문재인 하야는 더 열심히 외치게 되죠. 28년간 검찰에 있었다는 사람도 나서서 다가올 총선에 좌파를 막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아까 있었던 그 오병주라는 이름이 익숙해서 보니까 18대, 20대 총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나왔고 지금도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네요. 2020년에는 검찰개혁 반대라는 구호가 선거를 맞는 우파 승리의 구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장관에게 어제 지적했죠. 검사 안 바쁘냐? 왜 이런 거 만들고 있냐? 정치적 유인물 만들고 있냐? 왜 국민위에 있다고 하냐? 2020년엔 더 했습니다. 검사들이 저런 전광훈 집회에 나오는 건 기본이었고 실제로 평검사들의 업무 하중이 엄청 심각해갖고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사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업무 하중을 좀 나눠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근데 2020년에는 검찰총장 본인이 즉 공무원이 행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 견해를 기자단에게 문자도 올려서 알렸습니다. 아, 전통이었구나. 이걸 달리 말해서 정치라고 합니다. 저 기사의 사진 보면 설명을 제가 안 집어넣었는데 되게 웃겨요. 그냥 창밖에 있는 사람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설명에 식사를 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부터 윤석열의 캐릭터는 그런 거였나 봐요. 아, 먹개비? 내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바깥에 알리고 필요하면 반대하는 활동 이런 걸 정치라고 한다고요. 정치를 국가 단위로 크게 하려면 언론이 도와줘야 되는데 언론은 언제나 이름이 당이 아닐 뿐 사실상 정당 역할도 수행하는 검찰의 증폭기 역할을 그때도 해줬습니다. 검찰당의 대변인 역할. 지금도요. 대체 공무원 인사가 뭐라고? 이의를 가진 사람이 의뢰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특정 검찰 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수행합니까? 이거 답한 분들 중에 어느 검사가 어느 자리로 갔는지 아는 분이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이면은 인사명령 나면은 복종해야죠. 일단.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 신청하고 노조와 이의 신청 절차도 있고 노조도 있는데. 공무원 노조가 이런 거에 반발한다고 해서 언론사가 여론조사한다는 얘기 전 못 들어봤거든요. 네. 언론은 굳이 자기들 돈을 들여가면서 저런 일도 해줬습니다. 저 때의 검찰은 수사권도 있고 언론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두둔해주는 지식인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검찰이 병력도 손에 넣으려고 했던 사건이 12.3 내란이죠. 이걸 다 합하면 뭐다? 헤즈볼라다. 아, 헤즈볼라를 왜 여기다 갖다 댑니까? 그들은 아니, 외적에 맞서 싸웠잖아요. 헤즈볼라 언론 있고, 예, 경찰 가졌고, 군 가졌고. 검찰에서 입장에서는 경찰이 외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행안부도. 행정 조직도 가지고. 근데 헤즈볼라는 정식 그 정당이고, 그리고 외적에 싸먹고. 아, 맞다. 정식 정당은 아니야 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헤즈볼라에게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헤즈볼라한테 심심한 사과를 네. 표하고요. 어쨌든 2020년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목소리도 내고 정부 인사에 대한 먼지 털기도 하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선례가 생겼잖아요. 검찰의 장들은 그 이후에 다 비슷한 병을 겪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혹시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나? 아, you again is me. 예. 나도 들이받으면 혹시 좋은 일이 생기나? You again will be me. 싶은 일말의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밥을 영원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아, 단 한 그렇게 번도 됐네? 녹봉을 안 받는 경우가 없네요. 평생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죠.
어제는 심지어 검찰총장도 아니고 총장 대행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흉내를 낸 걸로 보입니다. 총장 대행이 입장문을 내면 언론이 보도해 줍니다. 검찰은 내부에 그와 비슷한 내용의 문건을 돌려서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김용민 의원이 보여주었다시피. 정치검찰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은 오늘도 6년 전처럼 계속 수행됩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김남희와 전광훈이 같은 각도에서는 오늘이 되는 거다. 그래도 그럼 제가 이제 제 그 여기 고나리 피플에서 고나리 크루에서 제 캐릭터를 어떻게 잡을까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또 지 얘기 그런 고민까지. 그러니까 지 좀 얘기 반대하는 쪽을 좀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반대 의견 내려고. 네, 그나마 김남희 의원은 삐딱하게 보면 출구 전략, 선의에서 보면 견제 역할 한 거라고 홍보하는 그런 스탠스를 오늘 잡았더라고요. SNS에 쓴 거 보니까 몇 시간 전에 보안 수사권을 제거하는 대신에 이런저런 보안 장치를 넣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굳이 말하자면 나는 백신이다. 좀 아프긴 한데 괜찮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전광훈 씨에 비교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오늘은 라고는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참기로 하고요. 2020년도에도 민주당 내에 검찰개혁 반대를 외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금태섭, 조응천, 김혜영 전 의원입니다. 여기서도 신기해. 왜요? 아니 왜냐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저기 쪽이잖아요. 네, 검찰에서 예전에. 파문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을 되게 적대했거든요. 근데 또 이상하게 이런 쪽에서는 검찰 편을 어느 정도 들어줬어요. 왜냐면 경찰도 싫어해서 그랬나 싶은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었거든요. 2026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검찰에 제일 박해당했던 사람 어디 있다? 청와대. 기조가 너무 강경하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저 조금해. 이 세 사람은. 지금과 비슷하죠. 제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정치인은 하지 말아야 할 말로 막말에 시달리고 있다를 꼽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민주공화정은 어차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전 국민 중에는 막말쟁이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뒤집어 말하면 네가 막말쟁이를 찾고 싶으면 언제나 네 곁에 있다. 긁히고 싶을 때 들리는 거죠, 귀가 이렇게. 그 얘기예요. 네. 이 당연히 보존되는 질량의 더러운 것을 굳이 꺼내서 보여주는 건 그 비난의 단초가 된 자신의 선택을 가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저 친검찰 민주당 정치인들의 수비를 위해서 언론인들이 저 짓을 대신해 줬었습니다. 항상 이런 단어로 시작하죠. 강성 지지자들, 일부 지지자들은 제명인의 마을 등의 검찰 언론 정상화 반대 의원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인증글이 쏟아졌다. 저 행동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커뮤니티는 그때 너무 과격한 방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 요즘 들어 치르고 있습니다. 좋은 선택 아니에요. 하지만 저 잘못된 선택을 한 일부 지지자들에 대해서 언론은 언제나 과도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덕분에 상당수 언론인들 사이에서 금태섭, 조응천, 김혜영 의원을 일컬어서 소신파라는 호칭이 쓰였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소신을 갖고 있을 텐데. 각자의 소신이 정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신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것이라고 포장을 하잖아요. 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조선일보에서 그 강정크 교수 논문이었나 그거를 그 국가보안법이라고 욕하면서 6.25 전쟁은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에 의한 것이다. 근데 결단은 좋은 것인데 왜 김일성에게 가서 붙느냐는 논조였거든요. 오. 그런 식이에요. 신조라든가 소신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소신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라는. 이 지사의 소신을 보라.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드는 솜씨가 있어요. 그때의 단어 활용은 아직도 쓰나 봐요.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 2020년대에는 강경파, 말리면서 검찰 대신 시간을 끌어주면 호칭 없거나 소신파. 강경한 소신일 수도 있고. 그 구도가 이때와 지금이 비슷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시작됐죠. 현재는 지금 성평등 가족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가 처리한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겁니다. MBN의 꼼꼼한 제목 짓기를 보고 계십니다. 입법 독재를 앞에 붙여야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합니다. 2박 3일이라고 보도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7월 임시국회가 내일 31일 자정에 끝난대요.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서 오늘 밤을 새고 내일 밤 자정까지 하기 때문이래요. 아. 이상하죠? 그래봐야 내일 자정에 끝나면 1박 2일 아닙니까? 어른들이라 자주 자나요? 요럴 때가 그게 좋죠. 보통 이제 집에서 왜 장례를 치를 때, 3일장이 보통 이제 룰이니까. 근데 11시쯤에 돌아가시면 사실, 가족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물론 뭐 어르신, 진짜 할머니, 우리 100살 된 할머니, 그러면, 이거 그냥 3일장, 공표로는 3일장인데 사실상 2일장일 때, 이 가족들이 얼마나. 본격 하드코어 며느리 토크. 장례식 꿀 빠는 전법. 근데 꼭 새벽 1시에 돌아가시는 분이시면 그때부터 이러면서 꽉 찬 3일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3일장 같은 사실상 2일장이죠. 무서운 사람. 그럼 내가 보기엔 1박 2일인데 왜 2박 3일이라고 하느냐 저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언론들이 보통 많이 자세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처리하기로 한 중요 법안이 3개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선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형소법 개정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국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종래 330일로 하다가 90일로 줄인답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국회가 좀 늦다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당의 응답이죠. 이 2개의 법을 국민의힘은 막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처리시켜야 되는 법도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이죠. 올림픽 공원 문제와 선관위 비위 문제는 꺼낼 때마다 재래 언론도 좋게 잘 써주고 국민의힘한테는 매우 좋은 이슈입니다. 극우 티 안 나는데 극우 맛은 나는. 극우적 이해를 갖춘 법이죠. 이거 하나 통과시켜주고 저 2개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법 2개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상황, 이런 프로세스가 100% 펼쳐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법안을 상정합니다. 그 뒤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아마 잠시 후에 시작되면 내일까지 이어지겠죠. 이미 1박 2일이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1박 2일 24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두 번째 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국회 회기가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전 의원처럼 자도 오래 잘 수는 없습니다. 어제는 김민전 의원이 좀 법사위로 가셨는데 법사위에 가셔가지고 여긴 왜 이러냐. 나는 법을 잘 모른다. 왜 그런 법사위에 있죠? 설명 좀 해달라. 인문학자잖아요, 원래. 시간 좀 달라. 라고 해서. 후마이타스. 야, 차라리 자는 게 덜 밉구나 싶더라고요. 회기 종료가 되면 그 법안은 처리를 못하고 두 번째 법안은 국회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법안은 형사소송법이 되고 두 번째 법안은 패스트트랙법이 될 거라고들 합니다. 다음 회기로 넘겨도 괜찮은 법. 그나마 이것과 다른 시나리오는 두 번째 법안의 선관위 특검법을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올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에 너희 거 올려줬어. 네. 여전히 저는 정치부 언론과 정치권의 부풀리기가 좀 웃깁니다. 아무리 잡아도 40시간이거든요. 그럼 이건 2박 3일이라기보단 2박 2일입니다. 약간 진짜 그게 실제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그 쇼에서 딘딘 씨가 하는 얘기 같은데 2박 2일이야 이거. 거기서 퇴근 미션을 이틀째에 막 그 저녁 11시에 하고 이러면은 출연자들 봉기한다고요. 그럼 출연료가 같거든요. 2박 3일이라고 하는 바람에 뉴스를 읽는 분들이 좀 더 헷갈려지셨습니다. 뭔가 되게 열심히 일해 보이네요. 예. 하지만 2박 3일은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검찰개혁을 막아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6년 전에 그랬듯이. 다행스러운 건 장외에서 집회를 만들어줄 전광훈이 지금은 없고요. 여당 당원들과 여론이 보여주는 지표 덕분에 정치권이 이걸 더 이상 느슨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 그나마 6년 전보다 불리해진 게 있다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검찰과 재래 언론 편에 서 있거나 혹은 그와 이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인데, 지난 총선에서 물갈이가 아주 크게 되면서 생긴 부작용이기도 하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한동안 지역의 뿌리도 깊고 지지자 그룹도 탄탄한 다선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쫄지 않고 버텼을 겁니다. 그 꼰대들이. 근데 검찰이든 언론사든 개인적으로 전화 몇 번 오고 초선 의원들한테 잘 도와달라는 말이든 위협이든 듣고 있으면 쫄아붙는 초선 의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다선의 꼰대 의원분들이
이 검찰 쪽으로 붙어 있었으면 그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물론. 네. 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사랑하자고. 네, 언론 눈치 보는 일이나 언론 플레이하는 일마저도 초선 의원들이 좀 어설프기 때문에 본인한테 누가 언제 연락이 왔는지 혹은 본인이 어떤 피드백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는지 못 감추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잘 감추고 그 스킬 잘 쓰는 다선 의원들이 저쪽에 가 있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수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공천 물갈이가 된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왜 이러지 싶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게다가 행정부의 입장도 혼선이 좀 크다 보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줄서기 애매할 때는 아무래도 표보다는 공천권이 더 크게 보이죠. 이번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걱정할 것들과 그리고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것들을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또 하나. 대전이 분노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화가 진 것이 아닙니다. 한화는 어제 이겼습니다. 대전은요. 어제 잘했죠. 네. 네. 완전히 분노했어요. 매일 야구 보시는구만. 아니요, 뭐 이제 결과만. 중수청이 청사부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대전에 빈 땅 많은 세종에 일단 대전 중수청 임시청사를 만들기로 했대요. 근데 대전의 정치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한 번 자리 잡히면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런 걸 유치 못하면 지역민들한테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전시장과 민주당의 중구 박용갑 의원 발로 네거티브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배분 없는겨. 이런 법은 없는 기후. 허태정 대전시장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항의를 했대요. 어디가 좋아요? 대전이지요. 민원인이 화를 내면 문화일보는 친절하게 제목에도 반영해 줍니다. 이런 분노 섞인 표제를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됐구나. 공수처는 과천에 작은 사무실 하나 주면 끝났거든요. 근데 공소청하고 중수청은 온 나라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새 입지에는 새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그건 뭐죠? 지역 경제입니다. 국밥의 판매량입니다. 커피와 주유소의 매출입니다. 학원도 있습니다. 학원도 있습니다. 그게 그 카이스트 주변에 엄청난 부촌이 있잖아요. 제가 그 동네에서 대전에 미팅이 있으면 가끔 그 근처에 가는 커피숍이 있거든요. 크렘벨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어요. 네. 진짜 빵의 도시긴 하네요, 대전이. 역시 이게 며느리 라이프 사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데를 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 딱 타이밍이 학원과 학원 사이 하교 끝나고 조금 자기 쉬는 타임에 이제 자기를 충전해야죠. 크렘벨레가 설탕 깨지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어요. 저 한 60대쯤에 네. 은퇴를 대충 하고 가서 살 도시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대전 진짜 좀 괜찮은가 보여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전국의 지역 정가가 중수청과 공소청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버스가 떠나가기 시작했고 아쉬움에 보수 언론인들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네 저기 가면 4, 5급이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수청 가는 검사들 4, 5급 대우 받을 듯?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도 갈래? 원래 검사는 3급인데 너네 거기 가면 급 떨어진다? 이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흥칫뿡이야 흥칫뿡이야. 진짜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가 몇 급 더? 그건 아니죠. 그냥 이제 너네들의 가치가 네. 됐어요. 현재 고려 그거나 중인 말거나. 겁니다. 봉급에 그 제대로 찍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숫자가 중요한 거지. 기사도 좀 더 볼까요? 특히 검찰청 시절 검사 직급보다 낮은 직급의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검사들이 전직을 꺼리는 이유다. 현행법상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구분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중앙부처 3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는 경력에 따라 검사 출신을 4급에서 5급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정직에서 일반직 된다. 이 이야기를 기사 내내 반복하거든요. 검사들이 전직을 주저한다. 경찰이랑 똑같이 수사관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현장 반응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씁니다. 뚱하다. 검사들이 꺼려한다. 늘 현장 반응 한 3명 아니에요? 친척에 왜 친척해갖고. 그러니까 통계라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그래 뭐 협조 안 하겠지 검사들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기사로 써. 게다가 이건 지면 기사예요. 아까 보신 건. 왜 굳이 강조하지 지면에 넣으면서? 기획기사인가 봐. 검사들이
적어도 제가 보기엔 이런 기사는 검사들이 중수청에 안 간다는 걸 과시하려고 쓴 기사가 아닙니다. 니네 설마 갈 거야? 빨리 옷을 벗어야지. 자존심을 보여주라고. 그렇다면 있던 현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강조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검사들이 여길 갈까봐 쓰는 겁니다. 그렇지. 중수청이 인력이 모자라서 막 초반에 출범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주어드는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남아있는 지금 검사들의 입장을 생각해봐야 돼요. 정치에 참여해서 실제로 뛰어본 플레이어, 박상현 검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에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데스크에 얘기해 주는 거죠. 방송 보시는 검사분들 계시면 지금 올라타시오. 그렇죠. 왜냐면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들어가겠다고 빨리 타야 돼요. 해서 미리 네. 첫 번째 물결로 거기 들어가 있어야 네. 거기 있어서 당신의 팀과 당신의 파벌을 만들기도 더 쉬워져요. 세팅하는 맛이 네. 있잖아요. 예. 그래야지 이후에 일하기도 편하고 사내 정치하기도 편해지지. 그리고 정치인을 데려다가 협박도 하고 없는 사건도 만들고 할 만큼 짬의 검사들은 애저녁에 승진 텄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고요. 더 중요한 건 검사 커리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라의 녹을 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검사 안 해봤어요. 그리고 큰 기업 사건을 맡아서 이걸 뭉개주는 검사들의 역할도 개혁 대상이죠. 이걸 하는 검사도 실제로 원래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오히려 중수청에 가고 싶어한다. 왜? 기소는 돈이 안 되고 수사는 돈이 되거든. 재판을 뒤집을 능력이 있어야 개업해서 돈이 되는데 그러자면 수사를 안 하면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야지 개업했을 때 필요한 연줄과 경험이 거기서 나오니까. 개인의 인생을 보죠. 검사 됐다고 빚을 크게 내서 좋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민간에서 막 돈 빌려준다고 옵니다. 먼 미래에 내가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 예상 수익이 떨어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죠? 지금부터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김경록 PB가 저한테 가르쳐준 거죠. 시장은 오늘까지 번 돈 말고 앞으로 벌 돈에 베팅하는 거다. 기소만 해가지고는 앞으로의 수익률 전망이 어둡습니다. 전에 이런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큰 로펌에는 부패 방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길 찾는 고객은 누구냐? 부패했죠. 부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방부제를 뿌려달라. 잘 삭혀지는. 좀비인가? 죄송합니다. 드신가? 제가 김현장을 못 가렸네요. 고유명사인지 까먹고 있었네. 부패 고객은 보통 큰 고객일 겁니다. 이 고객들은 수사 다 끝난 걸 공소유지해주던 변호사보다 수사해본 변호사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부패 유혹은 싹이 완전히 잘라지지 않아요. 검찰개혁한데도. 강을 막아놓으면 다른 물길을 찾겠죠. 지금 스테이지는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면 되는 스테이지였기 때문에 고관여층이 그렇게 그동안 아쉬워했던 겁니다. 중수청을 밀어붙여요. 설립이 확실시가 돼요. 전국에 사무실이 생깁니다. 그러면 검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꿀빤 건 선배들이고 걔들이 나 챙겨줄 것도 아니고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그들의 살 길은 그나마 수사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방 수사관 얼굴을 딱 보죠. 가실 거예요? 그럼 안 가요? 그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책장 뒤편에 다른 시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거기 가면 진짜 예전의 검찰 권력은 못 누려.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걸 포기하냐 하면서 책을 앞으로 슬쩍 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고 쓴 기사가 오늘 지면에 실린 기사다. 조선일보는 아는 겁니다. 수구가 먹고 살려면 권력은 아주 크게 한 덩어리로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체되면 안 된다 지금. 하지만 작은 밥그릇도 밥그릇 아닌 게 아닙니다. 대코스피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금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는 다들 예금할 거리라고 하긴 합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좋은 이율로 정기 예금에 들어가 있죠. 심지어 수협에. 3.3% 대한민국 최고 부자죠 지금. 근데 아니요, 5.1%였어요. 미쳤어. 왜 다 주식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겁 많은 사람이 이제 그걸 주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떨어지는 낙전에 대한 기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단독 경찰 전관 전성시대 8대 로펌에 290명. 이 정도면 단독 쳐줘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의 탐사 보도니까. 보시면 중수청 시대라고 바뀐 시대를 인정하는 단어를 씁니다. 중수청 시대에 경찰의 몸값이 오른다. 로펌이 경찰을 영입했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경찰대 출신을 선호하고 큰 로펌도 주목하고 있고 수요도 는다.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검찰개혁이 8분 응선을 넘어가서 사실로 확정된 것들에 대해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나쁜 소식은 수사권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객이 남아있고 그 중에는 이제 경찰을 갖다 쓰는 사람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뭐 나쁜 소식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비리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네, 그걸 잘 단속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비리에 협조하는 사람은 늘 나타나죠. 이건 무슨 소리? 우리는 그 다음 싸움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래 언론이 저주하듯이 그게 경찰 개혁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하면 돼요. 올해 내내 제가 떠들었던 경찰위원회 정상화든지 뭐 중수청, 공수처의 경찰 견제 기능 이야기 아직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나요?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만약에 보수 언론이 이 부분에 관심이 안 가지면 오히려 경찰 개혁을 하기도 편해지죠. 네. 그 논의를 하느라 싸우는 게 지금 검찰 개혁하느라 친하던 사람들이나 내란 극복의 동지들하고 원수지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철퇴를 내리면 되죠. 우리 또 옛날 얘기인데 그 교통 단속했을 때 딱 면허증 밑에다 돈 끼던 시절이 저 대학생 때였어요. 저도 기억해요. 예. 그 공공의적 원에 나와요. 그 각절중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이 직을 유지해서 월급 타는 게 괜찮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럼요. 그거를 예, 걸리면 끝장내는 거고.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못 산다고 평가받는 나라에 가서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맥주 값을 달라며 아 여기는 아직도 투캅스 시대야. 손을 그냥 내밀어. 예. 예. 그게 당연한 나라가 아직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 그거보단 많이 왔거든요. 경찰에 대한 보는 눈을 많이 만들고 경찰에 대한 대우도 좀 더 후하게 해주면 됩니다. 중수청 수사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린 건 많은 이들의 공로, 누구보다 시민들의 분노와 집중력 덕분에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과제가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한참 다행히 진행되고 있네요. 필리버스터 시작되면 또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채널과 그냥 함께 해주세요.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